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다른 좌파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김구를 존경하고 이승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이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구 노선을 존경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박정희나 이승만 노선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김구 노선을 찬성하고 따라간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또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승만 노선을 따라가든지 이승만 노선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구 그리고 김규식은 김일성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함으로써 결국 정치적으로 자멸의 길을 가고 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에 대한 인간적 존경과 김구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김구, 김규식을 평양으로 오게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고 했고 여기에 김구가 동조했다는 사실은 그분의 찬란한 독립투쟁에 아주 흠이 되는 말년의 실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김구는 이승만과 더불어 우리 독립운동의 두 지도자죠. 그런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을 대함에 있어서 김구가 실수했던 길을 간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의 전략에 대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김일성의 전략을 김구가 오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려고 합니다. 김구의 실패도 평양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평양에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김구는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과 회담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그 실수를 계속 이어가고 말았습니다. 정치인은 이게 잘못했다고 하면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과 이 정도로 지금 간접적 접촉을 해보면은 기존 노선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끌려가면은 결국 김구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김구처럼 된다는 것은 김구처럼 김일성에게 이용당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그리하여 국내에서 지지 기반을 상실해서 그분이 암살되기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는 몰락한 상태였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948년 7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구, 김규식은 5월 10일 총선이 한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그러니까 UN 감시하에 대한민국 총선이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북한이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에 따른 건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대남 공작을 펴는데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은 김일성한테 이용당한다는 그 지지자들도 반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김구, 김규식은 서울을 떠나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1948년 4월 30일에 김일성과 회담한 결과를 담아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공동성명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명서에는 물론 김구, 김규식이
서명한 거고 찬성한 거죠. 이 성명서는 김구 김규식 노선이 잘못되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주된 목표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그 전단계로서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렇게 5월 10일로 예정된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회의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소련군이 철군하더라도 바로 강릉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을 한번 철수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북한군이 남침하는 좋은 조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찬동을 했습니다. 김구, 김규식이. 더구나 김구, 김규식 두 사람은 북한에 올라가 보고 북한군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주한미군만 나가면은 바로 밀고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그 전쟁을 부를 것이 명백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했다. 김일성과 함께. 이 성명서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거 지켜졌습니까?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1년 뒤에 북한군의 남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는 것을 문서로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김구가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이죠. 또 이 성명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에는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통일정부 수립을 주도할 단체 해가지고 쭉 명단이 나옵니다.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 근로인민당 등등 56개 단체인데 여기에는 이승만 등 이른바 민족진영, 자유진영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남북한의 좌파 세력 플러스 김구 세력이 통일 국가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고 이승만 등 자유민주 세력은 배제한다. 거기에 합의한 겁니다. 김구가. 그럼 그렇게 해서 성립될 통일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양동환 교수가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주장해온 것, 즉 남한의 우익 진영을 배제하고 통일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그런 정권이 수립되면은 그 다음에 생길 통일정부가 소련이 원하는 공산 정권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었다. 요컨대 이 성명도 공산당의 한반도 지배를 위한 소련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초래할 문건이었다. 그러니까 소련의 전략,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웠으니까 그것을 교도부로 해가지고 남한까지, 즉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소련의 정책에 봉사하는 성명에 김구가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미 평양에 갔을 때 김규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성이 주최한 초대연에서 북조선으로 오니 북조선은 살 토대가 있다. 남쪽은 공장이 없고 미국 차관만 가져오고 여기 공장은 일하고 있으며 남쪽은 망하는 지방 같고 여기는 새로 잘 되는 지방 같다. 이미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날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김규식은 외신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조선에는 도처에 부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북조선의 공장은 남조선의 공장보다도
충실한 생산을 하고 있다. 소련에는 그다지 표면에 나서지 않는데 남조선 미국인은 너무나 간섭이 심하여 현재 군 정부에는 부패가 심하다. 투표를 나흘 앞둔 5월 6일 김규식은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북조선 당국자도 단독 정부는 절대 수립하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을 밝혀주셨습니다. 왜냐? 단독 정부는 이미 북한에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1946년에 이미 북한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정권이 수립되어 가지고 토지개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개혁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조선 당국자는 단독 정부를 절대 수립하지 않겠다고 확언했는데 이미 수립해 놓았는데 수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자는, 이 정도 되면 김규식은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해 가지고 정치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김규식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심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는 공산 세력이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투표를 방해하기는 했지만은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도, 감시한 유엔도 공정한 선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구는 선거가 부자유한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반하는 거죠. 이 이후에 김규식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게 좌절되니까 이미 설립된 대한민국 건국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양도환 교수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김구와 김규식은 대한민국 건국을 훼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재헌국회가 개원되고 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이 재헌국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고 말한 데 대하여 현재 국회의 형태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나중에는 김규식이 북한이 정부 수립 움직임을 보인다고 북한도 비판을 합니다만은, 형식적인 양비론을 취합니다만은 이것은 북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에만 타격을 주는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보다 직설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김구 노선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군에 의하여 공산화되어 이미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으니 남한의 갈 길은 북에 조직된 공산군의 무력 앞에 굴복하여 공산화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정통성을 가진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서 반공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해 자유통일을 진행하든지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 제3의 길이란 없었다. 김구와 김규식, 즉 양김은 북한에 가서 이미 양성된 공산군의 실태를 보고 남한에 정부를 수립해도 곧 붉은 군대가 쳐내려와 인민공화국이 될 터이니 대한민국을 건국할 필요가 없다고 끝까지 소련과 북한 공산 정권의 편을 들어 정부 수립을 반대하다가 마침내 해방정국의 미아가 되고 말았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인수 선생은. 지금 살아계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되시는 분이죠. 김구와 김규식은 북의 공산 집단이 머지않아 남침해 올 것을 알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짓 성명을 하였다. 정부를 수립해봐야 곧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강력한 건국 반대였다. 그대로 있다가 공산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민족 통일론이었다. 김구는 서산대사의 한시구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를 애송하였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눈길을 김구는 옳게 걸어갔는가? 과연 김구를 따르는 용공통일의 길이 옳았던 것인가? 반세기 이상을 신문과 방송이 김구 찬양 일색인데 과연 그 추종자들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말이다. 김구는 저항민족주의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판을 유지하였던 공로는 1945년까지 혁혁하였다. 역사의 진실을 가르고 한국 사회가 지금도 김구 예찬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김구를 거의 우상숭배 차원에서 미화하고 있는 데 대한 피를 토하는 듯한 이 반론입니다. 문제는 이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이승만을 분단주의자, 김구를 이상적 통일론자로 지금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구 노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건국을 부정한다는 것은 뭘 부정하는 것이냐? 반공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고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는 이 일련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대북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김구가 했던 식으로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핵 문제를 해결하든지 안 하든지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밀어내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걱정이 된다. 이 말이죠. 김구 노선을. 그렇게 될 때 문재인 정권은 성공할 것이냐? 성공할 수가 없죠. 왜 성공할 수 없느냐? 김구가 실패한 것은 바로 스탈린의 대전략을 몰랐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이미 1946년 9월에 북한에 친소 공산 정권을 세운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게 46년입니다. 북한의 단독 정권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미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뒤늦게 3년이나 뒤늦게 김구가 그럼 북한 정권과 남한의 좌파 세력을 묶어서 통일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게 됩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미소 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소 냉전 체제에서 대한민국에 설 자리는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아니고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자. 그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세계가 미국 주도로 유엔 주도로 그리고 중국 정부 협조까지 받으면서 김정은은 안 된다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북핵을 제거하겠다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구가 스탈린의 대전략을 오판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전략을 지금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편에 서든지 김정은 편에 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김정은의 무슨 대변인 노릇 하는 식으로 또 평양에다가 특사를 보내는데 이번 특사는 또 국정원장이 간다고 그럽니다. 국정원장을 이런 대북 협상에 내세우는 것은 이건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장은 간첩 잡는 사람이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가든지 통일원 장관이 가든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김정은한테 김구가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것도 모자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일성의 손자한테 이용당하면 되겠습니까? 당하면은. 만약 이용당하면은 그 뒤에 문재인 정권은 김구처럼 정치적으로 자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멸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헌도 안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선거에도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김구를 존경한다는 그 개념이 김구 노선을 추종하는 개념으로 악화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김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의 김구는 문재인 대통령에도 불행하고 대한민국에도 아주 좋지 않는 아주 위험한 사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역사는 절대로 교과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공식화해가지고 오늘과 미래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좌파적 역사관, 교조적 역사관에서는 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김구의 실패에서 참고할 만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힌트는 뭐냐?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김정은과 세계가 싸우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 노선을 추종하겠다는 마음만 없으면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공간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각자였느냐. 스탈린의 대전략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반도에 대한 전략을 제일 먼저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1946년에 북한에 이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남한에서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유명한 정업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이 위대한 선각자를 알아주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